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슴 벅찬 순간을 꼽으라면 단연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종료되던 2021년 5월의 그날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42년 동안 대한민국의 손발을 묶고 있었던 족쇄가 풀리면서 우리는 비로소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제한 없이 마음껏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진정한 미사일 주권 국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던 불모지에서 시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호를 개발하기까지 대한민국 미사일 개발에 처절했던 역사와 눈물겨운 도전, 그리고 미래 비전을 심층 분석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앞에서 미국의 군사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던 약소국이었으며 자체적인 미사일 개발 능력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결단하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하고 극비리의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미사일 설계도 한 장, 나사 하나 만들 기술조차 없었기에 연구원들은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부품을 뜯어보고 역설계하며 밤을 지새워야 했고 수없는 실패를 거듭하며 맨 땅에 헤딩하듯 기술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1978년 대한민국 최초의 탄도미사일 백곰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지만 이는 미국의 강력한 견제를 불러왔고 결국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는 굴욕적인 한미 미사일 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이 지침은 이후 40년 넘게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 족쇄가 되었지만 우리 연구진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술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와신상담의 세월을 보내며 내실을 다져나갔습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우리는 더 강력한 미사일이 필요해졌고 2001년 지침 개정을 통해 사거리를 300km로 늘리며 현무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무이는 짧은 사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밀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했으며 이는 훗날 대한민국 미사일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갖게 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제트 엔진을 장착한 순항미사일 현무3을 개발하여 사거리 1000km 이상의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기지를 발휘하기도 했으며 이는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했습니다. 2012년과 2017년 북한의 도발이 거세짐에 따라 미사일 지침은 2차례 더 개정되어 사거리는 800km로 늘어나고 탄도 중량 제한은 완전히 철폐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미사일 개발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미사일 개발의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는데 탄두 중량 2톤이 넘는 현무사가 등장하여 지하 깊숙이 숨은 적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며 이는 적에게 큰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폐기되면서 우리는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모든 제한에서 벗어나 오직 국가안보와 전략적 필요에 따라 어떤 미사일이든 만들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의 첫 번째 결실이 바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괴물 미사일 탄두 중량 8톤의 현무호이며 이는 핵무기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재래식 무기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현무호는 단순히 탄두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고체 연료 엔진 기술, 콜드 런칭 기술, 고정밀 유도 기술 등 대한민국이 지난 40년간 축적해온 모든 미사일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명품 무기입니다. 이 미사일은 유사시 북한의 지하 100m 벙커를 뚫고 들어가 지휘부를 괴멸시키는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수단이자 주변 강대국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억제력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만약 현무호의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는 3000km에서 5000km 이상으로 늘어나 사실상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한반도 주변을 넘어 더 먼 곳까지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잠재적인 핵무장 능력까지 시사하는 것으로 주변국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의 미사일 기술은 육상 발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바다로 영역을 확장하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이라는 또 하나의 쾌거를 이룩했으며 이는 해군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은 은밀하게 적의 해역에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타격할 수 있어 지상 발사 미사일보다 훨씬 위협적이고 생존성이 높은 제2격 수단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세계에서 SLBM을 독자 개발하여 실전 배치한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이며, 이는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가의 전략적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린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체 연료를 이용한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에도 성공하여 군사 정찰 위성을 우리 땅에서 우리 로켓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까지 확보해 나가고 있어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기술은 미사일과 우주 발사체 양쪽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신속한 발사와 저렴한 비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해주며 민간 우주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미사일의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여 요격이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하이코어 시험 비행체는 스크램제트 엔진을 이용하여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기술을 검증하고 있으며, 조만간 실전용 무기로 탄생하여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이 될 것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서 이를 보유한다는 것은 주변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맞추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여 적의 방공망을 뚫는 다탄도 기술과 적의 레이더를 기만하는 기만체 기술 등 첨단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며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난 42년의 역사는 시련과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우리 과학자들과 군, 그리고 국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주국방의 꿈을 향해 묵묵히 전진해 왔으며, 그 결과 오늘의 눈부신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소총 탄약 하나도 빌렸어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강 수준의 미사일을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하고 우주를 향해 로켓을 쏘아 올리는 강국이 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의지와 과학기술력이 응축된 결정체이자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과 안도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미사일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이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힘이 뒷받침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당당한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주변 강대국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외교를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미사일 지침 해제 이후 자유의 날개를 단 대한민국 미사일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진화하여 더 높이,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날아갈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한 차원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쏘아 올리는 것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 그리고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불굴의 의지이며, 이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소와 시험장에서는 더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연구원들의 땀방울이 흐르고 있으며, 그들의 노고가 있기에 대한민국은 오늘도 안전하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지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야말로 애국하는 길일 것입니다. 첨단무기 채널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사일 개발 역사와 미래 비전을 끝까지 기록하고 여러분께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드리며 대한민국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충실한 메신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대한민국 미사일 전력의 무한한 발전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대한민국을 강한 나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대한민국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로 만드는 튼튼한 추진체가 되며,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항공모함 건조 계획과 함재기 운영 전략에 대한 더욱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사일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을 넘어 우주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 기술이 민간 산업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미사일 개발을 통해 확보한 유도 제어, 추진기관 소재 기술 등은 민간 우주 발사체나 항공기 개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파급 효과가 매우 크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K-미사일의 성공 신화는 국방과 경제, 과학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산업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우주 7대 강국을 넘어 초인류 국가로 도약하는 그날까지 우리 미사일의 엔진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현무 미사일의 파생형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상 발사형뿐만 아니라 공중 발사형, 함정 발사형 등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될 수 있도록 개량되어 작전 운용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공대지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나 무인기에서 발사되는 소형 정밀 유도 무기 등이 그 예시이며, 이는 우리 군의 타격 능력을 입체적이고 다층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파생형 무기들은 우리 군의 작전 유연성을 높여주고, 적에게는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한 위협을 선사함으로써 전쟁 억제력을 극대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로서 세계 미사일 기술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서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만든 미사일이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지키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정의의 힘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도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우리 방산기업들이 더 혁신적인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